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겨울이 왔죠. 계속 기온이 내려가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동네 꼬마들이 썰매를 들고 일제히 겨울 스포츠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형 누나들과 중학생이신 원로 선수들까지 필드는 만원이었죠. 전년도까지 슬픈 갤러리 생활을 했던 저는 그동안의 한을 풀듯 저희 람보르기니 썰매를 타고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그때 저희 동네 썰매러들이 주로 이용하던 빙판이 세 군데였어요. 하나는 추수가 끝난 논에 좀 남은 물이 얼어 빙판이 된 곳인데 물이 얕고 추수 후 남은 벼 밑둥이 얼음 위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빙질이 아주 나쁜 곳이었고, 한 곳은 뒷산에 있던 방죽에서 흘러나와 마을 한판을 흐르던 실개천. 이곳은 코스는 정말 길었지만 폭이 좁아 여러 명 타기가 불편해서 순차적으로 출발해야 하는 곳이었죠. 마지막은 마을 앞을 흐르던 제법 큰 냇가였어요. 거긴 일단 얼음이 두껍게 얼면 넓고 얼음 상태도 제일 좋은 곳이었는데 바로 할매가 물귀신이 산다고 가지 못하게 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여름 수영을 하지 말는 거지 썰매를 타면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했죠. 할매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은 거의 동네 꼬마들이 썰매 배틀을 뛰던 날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얼음을 뒤쳤습니다. 얼음도 두껍게 얼었고요. 그곳은 냇물에서도 깊은 곳이었어요. 깊다고 해봐야 성인 어른의 목을 간신히 넘는 깊이였지만 사실 저 같은 꼬맹이에겐 키의 2배는 되는 깊은 곳이긴 했어요. 얼음은 정말 잘 얼어서 우리 동네 꼬마들이 다 놀아도 끄떡 없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성인 남자가 위에서 굴러도 끄떡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살얼음이나 흔한 숨구멍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신나게 놀고 있을 때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가 보였습니다. 버스에서 반가운 얼굴이 내렸습니다. 마침 일찍 외출을 하셨던 상조 할머니가 손에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서 내리셨어요. 전 반가워서 큰 소리로 할매! 하고 부르곤 팔을 크게 휘저었어요. 할머니도 제 소리를 들으시곤 팔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는 제가 놀고 있던 냇가로 오셨어요. 그때 만약 할머니가 짐이 무겁다거나 추우셔서 집으로 가셨다면 그날 전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할머니는 아마 그날도 어디 굿을 다녀오셨나 봅니다. 겨울 외출용 한복에 겉옷과 머리엔 옛날 남바이라고 하나요? 겨울용 방한 모자를 쓰시고는 제가 얼음을 지치던 냇가의 뚜기에 서서셔는 저를 내려다보시며 만면에 웃음을 띄우시곤 우리 강아지 썰매 타나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전 할머니께 자랑할 요량으로 더 힘을 내서 얼음을 지쳤습니다. 역시 관중이 있으니 더 잘 되더군요. 할머니는 안 가시고 얼굴에 엄마 미소, 아빠 미소보다 한 단계 위인 할머니 미소를 지으셨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전 할머니의 존재도 잊을 만큼 썰매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좋아야! 하는 째지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할머니가 뚝 위에 보따리를 팽개치시곤 급하게 제게 빨리 나오라고 손짓을 하시며 뛰어내려 오시고 계셨습니다. 전 어안이 벙벙했지만 할머니가 부르시니 할머니께 갔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할매 왜요? 하고 쳐다보는 저를 냉큼 위로 끄시더니 좋아야 인자 많이 놀았으니까네 할매랑 집에 가자. 할미가 좋아주려고 맛있는 고기랑 생선 많이 갖고 왔다. 우리 집에 가서 이거랑 밥 먹자 하시는 거였어요. 한참 필 받던 중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 고기 어차피 내가 다 먹을 건데요. 전 더 놀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할머니는 더 놀고 싶어하는 저를 어쩌지 못하셨어요. 아마 제가 위험하다는 확신이 없으셨나 봐요. 그랬다면 절 혼내서라도 데려가셨겠죠? 뭔가를 생각하시던 할머니는 그럼 조금만 더 놀고 가자고 하셨고 전 그러마 하고 약속을 했죠. 그러시고는 할머니는 보따리에서 과자를 하나 꺼내주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과자였는데 이름이... 그걸 주시면서 이거 다 먹고 할미 다시 이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고 전 약속을 하고는 과자를 받아 먹으며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또 근처에 있던 비닐하우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뭔가를 한아름 들고 나오셔선 급히 제게 오셨어요. 흡사 제가 그동안 못 참고 다시 들어가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지요. 다시 돌아오신 할머니의 손에 빨랫줄 같은 비닐끈이 한 뭉치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비닐하우스 안에 농사용으로 보관해둔 끈이었나 봅니다. 전 할머니 이건 뭐하게요? 했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 긴 끈을 두 겹으로 하시더니 갑자기 제 허리에 가만 묶으시는 거였어요. 할매 뭐하노? 가만히 있어봐라 소나. 그러시며 제 허리에 끈을 단단히 묶으시고는 몇 번이나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단단히 묶인 걸 확인하시고는 인자 됐다 떠라라 하시는 겁니다. 전 울상이 되었어요. 할매 이게 뭔겨 하고 항의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이래 놀던가 아니면 당장 할매랑 집에 가자 시며 웃음기 싹 지우신 얼굴로 말씀하셨죠. 할매가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답이 없는 걸 알고 있기에 전 인상을 쓰며 허리에 줄을 매달고 썰매를 탔습니다. 줄은 제법 길었고 두 겹으로 하고도 10m 이상은 되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줄 끝을 단단히 쥐고 계셨는데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되시느니 팔뚝에 몇 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줄 끝에서 썰매를 타는 저는 꼭 줄에 매인 한 마리 흑염소 같았어요. 그곳에 나와 있던 동네 친구, 형, 누나들은 배꼽 잡고 죽는다고 웃고 전 입이 한껏 튀어나와선 그래도 꼭 썰매를 타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쳤습니다. 줄 끝에서 왔다 갔다 그때 평생을 잊지 못할 믿기지 않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쩍 소리를 내면서 제 앞에 얼음이 금이 가더니 달려오던 제 몸이 깨진 얼음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얼음물에 빠진 게 아니라 빠지는 순간 뭔가가 제 몸을 잡아당기듯 깨지지 않은 얼음 속으로 몸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여있던 물이 아니라 얼음 밑은 흐르는 물이었으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러기엔 그 속도가 너무 빨랐고 전 얼음 속에 빨려 들어가면서 눈앞에 보인 얼음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다시는 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구나 하고 절망했었죠. 물속에서도 소리는 들립니다. 동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땐 정말 엄마가 보고 싶더군요. 그때 뭔가가 강하게 제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할머니가 제 허리에 감아둔 줄을 낚아채신 거죠. 그리고 몇 초 후 물 밖으로 기적적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제 눈엔 할머니와 동네 아이들이 제 허리에 감긴 줄을 필사적으로 당기는 모습이 보였고 전 저승에 두 발 다 담궜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란 말로밖엔. 물 밖으로 끌려 나온 저는 절 필사적으로 불러대시는 할머니 등에 엎여선 집으로 돌아왔고 전 할머니 등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제가 깨어난 건 집 안방 이불 속이었죠. 전 팬티 하나 입지 않은 채 홀딱 벗겨져선 이불 속에 누워 있었고 방엔 불을 얼마나 뗐는지 방이 지글지글 끓고 있었죠. 방에는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상주 할머니가 앉으셔서 제 사고 얘기를 하던 중이셨고 전 비몽사몽간에 그 얘기를 누워서 들었습니다. 사실 일어나면 많이 혼날 것 같아서. 상주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래가 내가 뚝방에 서서 조아 노는 걸 보고 있는데 조아가 지나가는 얼음 밑으로 뭔가 시커먼 게 계속 따라다니더라고. 처음에는 물고기 때나 조아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이더라 카이. 그래도 지까지 얼음이 저리 두꺼운데 우짜겠노 했는데 갑자기 그게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라. 위험해 벌써 조아를 불렀는데 아는 더 놀고 싶어하고 어린 게 얼마나 놀고 싶겠노. 이만하길 다행이라 카이. 미안타 잘 못 지켜주가. 어머니는 아니라면 너무 감사하다고 할매를 잡고 오셨고 아한테 너무 야단치지 마라이 란 할머니를 배웅해드리곤 밤중에 깨우시더군요. 밥도 안 먹고 한 10시간 누워있었으니 그날 홀딱 벗고 볼기를 얼마나 맞았는지 한참을 때리시곤 절 붙잡고 오셨고 다음날 할머님 많이 아프냐며 위로해 주셨어요. 걱정되어 한숨도 못 주무시고 듣고 계셨던 듯해요.
할머니의 팔은 절 붙잡아 매던 팔이 다 까지시고 시커멓게 뱀이 감은 것처럼 피멍이 들어 계셨죠. 그리고는 저는 얼음 트라우마를 얻었어요. 얼음 공포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냉커피나 음료수에 들어가는 작은 얼음 얘기는 아니고요. 빙판을 지나가질 못합니다. 아스팔트 좀 꺼진 곳에 물이 고여 생긴 깊이 1, 2cm의 얼음판도 못 지나가요. 빙판에 서면 한겨울에도 진땀이 나고 심장이 뛰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머리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몸이 거부를 합니다. 요즘 진짜 사나이에서 조동혁 씨가 물 공포증 때문에 훈련을 못 받아 욕을 많이 얻어먹던데 전 그 기분 10분 이해합니다.